부자탐사대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하셨던 원더깨비님을 다시 모셨는데요. 이번에 신간, 지금 당장 집에서 시작하는 엄마표 경제교육. 굉장히 긴 제목인데 외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엄마표 경제교육을 또 화두로 해서 새로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번 책은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엄마표 경제교육 이 네. 책, 새로 나온 책은 어떤지 소개를 한번 해주십시오. 5년 전에 첫 번째 책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아이들과 경제교육을 하는 걸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었어요. 그렇게 중계했던 게 모여서 첫 번째 책이 나왔었는데 네네. 그동안에 저도 경험이 많이 쌓이고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음. 지금 벌써 큰애는 고등학교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저와 함께 경제교육을 한 다른 가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가정들과 함께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네네. 나왔던 결과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엮어서 이번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전작과는 뭐 내용상으로 어떤 게 다른지요? 전작은 에피소드 중심으로 막 아, 이렇게 네네네. 쭉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가정에서 시작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단계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론의 체계가 네, 항상- 나름의 네. 원더깨비 이론이 잡힌 거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체계적으로 1단계부터 네. 7단계까지 그래서 정말 돈이 뭔가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해서 네네. 마지막에 가면 아이들이 스스로 내 꿈을 찾아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엄마의 역할은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부모님에게 받는 돈이 우리 아이들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딱 잡으셔야 되는데요. 네. 내가 우리 아이를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다 라는 음. 교육 철학과 더불어서 경제관념도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다 배우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평소에 보여주는 경제 습관들 네.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 같은 거를 먼저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겠구나라는 걸 먼저 깨닫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부모님은 다 뭐 경제학 박사들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 평범한 엄마들이어서 나는 경제를 모르니까 음.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교육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우리 다 엄마 생활하면서 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엄마가 하는 경제 활동에 음. 아이들을 끌어들인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아이들이 궁금한 거에 답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네. 아이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는 코치의 역할을 하면서 답은 아이가 스스로 음. 찾아가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이번 책에서 체계화된 돈 공부 7단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7단계는 뭐 당연히 책을 보시면 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7단계가 어느 정도 나이에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첫 번째 단계가 돈 이해하기거든요. 돈 이해하기. 근데 돈을 이해한다는 거는 연령과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리게는 수 개념을 아는 정도의 나이. 무겁다, 가볍다. 아, 그 정도. 네. 네네. 길다, 뭐 크다, 작다, 네네네. 길다, 짧다. 이러면은 3살 네네네. 정도면은 이미 아이들 다 알거든요. 네. 그때부터 교육이 가능하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막 당장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를 알려주진 않겠지만 네네. 돈이라는 게 무엇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요즘은 엄마들이 마트 갈 때나 이럴 때 다 아이들 손잡고 가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뭘 사고 아. 이거 사려면 카드를 긁는구나 네.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때부터 교육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정당이라는 곳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업체고 유용한 정보라 소개드립니다. 잠시 보고 가시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라는 거 아시나요?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정당. 인터넷 TV는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29만 원 혜택 받으실 수 있고 5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 가능해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죠.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어요. 24시간 365일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해요.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해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시청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은 게 용돈입니다. 네, 용돈. 이제 어떤 식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보통 저희 어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어디 가서 나의 시간이나 노동력을 그렇죠. 투여하고 돈으로 바꿔오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노동의 가치를 네.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도 그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물론 부모로서 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나 이런 건 당연히 해결을 해주지만 네네. 그건 정말 최소한으로 네. 주고 그 외의 것은 좀 스스로 벌어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노령 용돈을 받게 처음부터 세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어릴 때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항목을 쫙 한번 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홈 아르바이트. 그래서 신발장 정리하는 거는 네네. 아르바이트야.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야. 이런 식으로 네.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야 되는 어떤 당연한 가족의 업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 누군가가 해주면 좋은 일들. 그런 거에 메뉴판을 쭉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네. 거기다가 임금을 한번 매칭해 보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신발장 정리하면은 얼마, 네. 화장실 청소 1회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돈을 벌게 하자. 이게 이제 프리랜서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이런 실적제도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내가 노동을 투여하면 돈으로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아이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애들이 좀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엄마가 뭐 심부름을 시키거나 다른 일을 했을 때 그거 하면 얼마 줄 건데? 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네네. 그럼 그 순간 이제 엄마 당황하거든요. 아니 그렇죠. 얘가 왜 이렇게 돈을 밝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아 드디어 이 아이가 교환의 어떤 노동의 가치를 알았구나. 어떤 일보다 이 일은 조금 더 힘드니까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개념도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십니다. 집에. 기본급이 네. 나오는 그래서 거군요. 기본 급여를 딱 주고 네. 대신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설거지를 네가 네네. 하고 일주일에 뭐 한 두 번은 요리를 네가 한다던가 네네네.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에게 기본적인 일, 용돈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본 일을 회사원처럼 네네. 딱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해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 안에서 소비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를 2년, 3년, 4년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혹시 뭐 그런 비결 같은 게 있나요?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네네네. 자, 간단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는 약속으로 네.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문서화된 약속이 계약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용돈 계약서. 아. 용돈 계약서가 이제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생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회사원처럼 정액을 받아서 한 달을 꾸려가야 되는 입장인지를 네네네. 정한 다음에 그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네. 그거에 따라서 지키면 됩니다. 이게 계약이라는 건 도장을 찍거든요. 그쵸, 실제로. 그쵸. 엄마 도장, 아이 도장을 쾅 찍어서 계약 기간을 뭐 한 3달, 6개월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이거는 양쪽이 지켜야 되는 건 거예요. 네. 한쪽이 안 지키면 이건 계약 파기 혹은 뭐 요즘은 막 배액배상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난 더 이상 이제 하지 어. 않겠다라고 하면 그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 정도는 부모님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서로가 또 이렇게 그냥 에이 귀찮은데 뭐 맞아요. 이렇게 될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귀찮지만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게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규칙 잡기 어려워지거든요. 네네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알겠습니다 하는데 점점 클수록 엄마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죠. 어릴 때 시작을 해야 되고 무조건 계속 가야 된다. 이거 나중에 중학교 가서 하자 그러면은 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죠. 내 친구들은 그냥 돈 주는데 왜 난 일을 맞아요. 해야 주냐.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아. 진짜 이건 초등학교 저학년 골든타임을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 네. 정규직 네, 예를 들어 네. 계약을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줄게 네. 하고 하는데 이제 애가 다 써버리는 거죠. 아이, 그쵸. 하루 만에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러면 화불해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땡겨서 썼다. 대출. 이 개념이 대출입니다. 그렇죠. 딱 어른들의 마이너스 통장이랑 똑같거든요. 네, 맞아요. 엄마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만 써도 뭐가 발생한다? 이자. 이자. 그래서 저는 그 계약서 있잖아요. 네네네. 용돈 계약서에 이자도 좀 같이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한 달 용돈 예를 들면 10만 원이다. 네. 그러면은 연이율로 보통 따지니까 그렇죠. 이자율 뭐 5%, 10% 해도 사실은 하루에 몇십 원밖에 안 돼요. 뭐 그거라도 네. 아이들에게 곱하기 빌린 날 아. 해가지고 꼭 받아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거 내가 함부로 그렇게 용돈을 막 쓰면 이렇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구나라는 네네네. 거를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집에서 금융을 배워야 네.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엄마 몰래 배우는 금융, 나쁜 금융이 있어요. 사금융이라던가. 네네네. 특히 요즘은요, 중학생만 돼도 대출 많이 받거든요. 사채 네네. 같은 거. 그래서 정식으로 뭔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네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엄청 높은 이자율. 어. 그런데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갚는다 네. 라고 했는데 10분 늦을 때마다 지각비 얼마 이렇게 부과가 돼요. 근데 그거를 뉴스에 나왔는데 네네. 연 이자로 따지면 거의 뭐 10,000% 정도 이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근데 아이들이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그렇죠. 아이들은 뭐 10분에 500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음.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막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집에서 좀 음. 알려주시고 항상 누군가와 돈 거래를 할 때는 이런 비용이라는 걸 내가 치러야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버는 거는 가르쳤어요. 근데 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소비 교육이잖아요. 네. 아껴 써야 되고 범위 안에서 네. 써야 되는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소비 훈련은 그럼 어떻게 시켜야 되나요? 아이들이 돈을 자기 스스로 벌어봤다면 네. 이제 돈 쓰는 거에 조금은 주저하게 되거든요. 네. 그 시작이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나 저거 갖고 싶어. 이 마음은 욕구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연습을 아. 처음부터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근데 부모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게 네네. 어떤 걸 내가 돈을 써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을 때 네.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거.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은 욕구인가? 먼저 구분하고 네. 필요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네네. 가장 급한 것부터 조금 아, 덜 급한 네네. 거. 그다음에 욕구 중에서도 가장 크게 욕구가 있는 것과 좀 덜 있는 거. 네네. 이거를 우선순위를 쫙 나열하는 연습부터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꼭 지금 해야 되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쓰기 전에 먼저 멈춰서 생각하는 연습을 네. 할 수 있게만 해주어도 음. 뭔가 소비로 인한 갈등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이들도 다 성향이 다르기 음.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잘 파악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는 큰 네. 돈이 필요한 아이구나 아. 아니면 작게 많이 쓰는 네네네. 아이구나 이런 성향을 좀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네. 조언들을 부모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가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아이들 둘을 그렇게 네. 키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번 출연 때는 이제 애들이 좀 어렸지만 네. 지금은 이제 또 고등학생 올라간다고 네, 하니까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이게 어려웠으면 저도 지속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시작은 부모님과 아이가 대화 나누는 것부터 시작이고 네. 그 대화의 주제를 경제로 가져가면 경제 교육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인성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가져가면 인성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교육이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일단 시작하자. 네. 뭐부터 시작을 하냐? 대화 나누는 것부터. 어. 그리고 이 대화의 핵심은 왜, 너라면, 어떻게 요거 딱 3단어면 되거든요. 아이가 나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 네. 그 3단어를 활용해서 되물어보는 거. 아. 그것만으로도 경제교육의 시작입니다. 네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저는 질문 던지는 역할만 했고요. 네. 왜 그런 게 궁금했어? 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뭐 이런 식의 네.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나라면 어떻게 할 텐데 그러면 다양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장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진로 선택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올라가고 둘째는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서 고등학교 특히 올라갈 때는 진로 문제가 엄청 중요하게 그렇죠. 다가오더라고요. 대학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네. 내가 이 한정된 돈으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네네네. 아니면 이걸 할까 말까 혹은 이런 선택과 집중 아니면 우선순위를 계속 네네네. 결정하는 연습 기회비용 이런 거를 계속 따지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나의 앞으로의 뭐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이 3년을 어떻게 보내야 내가 행복할까에 대한 고민도 아이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것 같고 네네. 경제 교육으로 시작을 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력을 좀 갖춰가게 되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돈도 내 주도적으로 네. 어디에다가 쓸지 말지
할지 어디에 쓸지를 결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는 이런 선택을 계속 끊임없이 해왔다는 게 굉장히 우리 아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제교육을 했다 그러면은 네네네. 뭐 엄청 아이가 부자냐 어, 그 다음에 돈 많냐 네. 뭐 아니면 경제에 엄청 똑똑하냐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죠. 뭐 이제 뭐 한 열 몇 살인데 그럼요. 부자가 돼봤자 얼마나 부자가 네네. 됐겠어요. 거의 아이들에게 어떤 가시적으로 얘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거나 이런 성과가 지금 난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지금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몇 년 지나고 네. 어른이 되어서 이제 빛을 발휘할 거라고 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얘가 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마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네. 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또 교육을 네.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자가 이제 또 아이들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그렇죠. 다를 거잖아요. 뭐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네. 각자 또 자기에게 맞는 투자처도 스스로 네. 찾아갈 것이고 엄마는 그냥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역할 뭐 아이들 이름으로 열심히 매월 뭔가 돈을 적립해 준다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 역할 이런 것만 하면서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자랄 수 네네. 있도록만 해주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엄마표 경제교육이라는 엄마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경제교육 7단계 이게 체계화된 작가님의 실제 육아 경험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 새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원더깨비님께서 앞으로도 이제 전파하시고 네. 많은 가정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은 훨씬 더 한국의 그런 경제나 이런 것들이 나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께서도 이게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은 책 사가지고 7단계 잘 보시고 실천을 올해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